안녕하세요. 2023년도를 맞이한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어느덧 2월이 되었네요. 시간 참 빨리 간다는 말이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갈수록 더 실감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올해로 40대 중반이 된 여자예요. 저는 이혼을 했습니다. 뭐 흔한 스토리이긴 하겠지만요. 남편이 바람이 났거든요. 바람이 난 남편은 1년간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살았던 건지 상간녀와 집을 나가버린 뒤 잠적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대뜸 1년 뒤에 나타나 제게 이혼을 하자고 하더군요. 제가 이혼을 해주지 않자 일부러 저를 떠난 것이었다고 말입니다. 제가 얼마나 버티는지 보려고 했었대요. 일부러 제가 나가 떨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잠적을 했다고 하더군요. 참 쓰레기 같은 놈이죠?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놈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복수까지 하고 헤어졌죠. 제가 어떤 결혼 생활을 해왔고 어떻게 이혼을 했는지 궁금하시다면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야기 시작할게요. 애는 무슨 애야? 우리 나이에 애 낳아서 뭐 어떻게 키우게? 애 대학 가면 우리 환갑 다 되어가는 나이야. 나는 40대 중반에 딱 일 그만할 거야. 구려려고 이렇게 뼈 빠지게 일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애를 낳자고? 애 낳으면 너랑 나랑 늙어 죽을 때까지 일만 해야 해. 그러고 싶어?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고작 애 하나 키우겠다고 우리 놀 거 못 놀고 먹을 거 못 먹어가면서 사는 거 너무 아깝지 않아? 아, 자기야. 그렇게 서운하다는 식으로 보지 말고 생각을 해봐. 그리고 우리 이미 결혼 전에 얘기 다 했었던 거잖아. 저와 남편은 애초부터 맞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저는 남편을 너무 좋아했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갖지 않는 게 좋다는 그의 말에 수긍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굳이 아이를 낳지 않아도 이 사람이랑 산다면 나는 남부러울 것 없을 거다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결혼 생활을 하고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아이와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아기가 갖고 싶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그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꼭 키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이 때문에 늙어서까지 일하고 싶지 않다며 싫다는 의사를 표현했죠. 그러던 중 제게 딱 한 번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아이가 생긴 걸 기뻐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싫어하는 내색도 하지 않았어요. 생긴 아이를 지을 수도 없는 노릇이니 어쩌겠냐. 그렇지만 한 명 이상은 더 이상 안 된다며 자기가 수술까지 받고 왔었습니다. 저는 너무 기뻤어요.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그게 중요한가요? 생명이 찾아왔다는 그 사실로도 저는 온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뻤습니다. 있잖니. 나도 너희 남편 가졌을 때 그렇게 먹고 살게 없어서 피죽 하나도 제대로 못 먹었지만 세상 누구도 부러울 것 없었어. 임신했을 때도 그렇게 좋았는데 막 태어난 내 새끼를 품에 안을 때는 그때는 대통령이고 뭐고 정말 하나도 안 무섭고 부럽지도 않더라. 엄마가 된다는 게 그거는 정말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야. 아이고, 배가 그래도 제법 부르긴 했다. 그렇지? 뭐 먹고 싶은 건 없어?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 말만 해. 엄마가 우리 며느리가 먹고 싶다고 하는 건 저기 비행기 타고서라도 구해다 줄게. 시어머니 역시 정말 기뻐하셨어요. 저는 친정 부모님이 안 계셨거든요. 천만 다행히 너무 좋은 시어머니, 너무 존경스러운 시어머니를 만나서 결혼을 하면서 부모님을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런 우리 시어머니는 임신한 며느리 먹고 싶은 게 뭐 있나, 필요한 게 뭔가 늘 분주히 준비하셨고 분주한 만큼 저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주는 사랑을 제가 온몸으로 느낄 정도로 정말 많이 저를 챙겨주셨어요. 그렇게 시어머니의 사랑과 엄마가 된다는 설렘, 우리 가족도 둘에서 셋이 된다라는 그 기쁨에 빠져있던 것도 잠시.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아이는 어느 날 갑자기 제 곁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온 세상을 다 얻었던 것 같은 기쁨은 순식간에 온 세상을 잃은 것, 아니
그 이상의 상실감과 슬픔을 제게 안겨주었어요. 죄책감과 슬픔에 제대로 먹지도 못했고 사는 게 살아있는 게 아니었죠. 아이고, 예영아, 이러다 너까지 큰일 나게 생겼어. 응? 뭐라도 먹어야지. 애 낳은 거랑 똑같은 일 치른 거야, 네가. 그런데 몸조리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니? 응? 얼른 일어나. 아, 얼른. 얼른 일어나서 이거 한 숟갈이라도 입에 넣어. 아, 어서. 예영아, 내가 이렇게 부탁하마. 얼른 좀 먹어봐. 어머니, 제가 이걸 어떻게 먹어요? 제가, 제가 조금 더 관리했으면 애가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어머니, 아직도 배 안에 애가 있는 것 같은데. 저 어떻게 살아요? 어머니, 아기를 안아봤는데 눈, 코, 입 다 있고 손가락, 발가락 다 있었는데 살아있는 것 같았는데 어떻게 해요? 아이고, 안쓰러워서 어째. 안쓰러운 것. 그래, 차라리 실컷 울어라. 응? 실컷 울고 얼른 기운 차려. 아이는 출산을 한 달 앞두고 제게서 떠났죠. 배 안에서 유산이 되었더군요. 출산과 똑같이 아이를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하고 그 아이를 잠시나마 품에 안아보았습니다. 금방이라도 숨소리를 낼 것 같은 마음에 이제 그만 놓아주라고 하는 의료진의 말에도 아이를 품에서 놓지 못했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제 사정을 알았기에 저희 집에 몇 날 며칠을 묵어가면서 저를 달래주셨죠. 하지만 남편 놈은 달랐습니다. 하루 이틀은 엉엉 우는 저를 달래주기도 했지만 차츰 짜증을 내기 시작했죠. 아, 좀 적당히 해. 이미 죽은 애 뭐 어떻게 할 거야? 당신이 그렇게 운다고 애가 살아서 오기를 해? 적당히 좀 해, 진짜. 막말로 우리가 뭐 계획해서 애를 가진 것도 아니고 어차피 당신이랑 나랑 애 안 낳기로 서로 합의한 거였잖아. 무슨, 아이고, 누가 보면 애 갖고 싶어서 시험관까지 했다가 애 잃은 사람인 줄 알겠어. 그렇게 애를 낳고 싶었으면 알아서 몸을 잘 챙겼어야지. 아, 뜨거! 아, 엄마! 아, 지금 뭐 하는 거야? 나 화상 입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게 지금 할 소리야? 응? 이 정신 나간 놈아. 네 애가 어딘 뭐 남의 집 애였니? 어떻게 네 한 사람한테. 아이고, 차라리 말든가 이놈아. 예영이가 얼마나 마음이 그러겠니? 응? 그거를 두고서 너는. 아이고, 참 못났다. 응? 못났어. 너 그렇게 짜증만 내고 헛소리 하려거든. 나가서 들어오지 말어. 응? 너 이놈아. 화상? 화상 입어도 싸. 어디서. 나가. 얼른 안 나가? 아휴, 저 자식 저거 그냥 갖다 버리든가. 응? 아휴, 이 망할 놈이 말이야. 아이를 잃은 제게 저딴 말을 해대던 남편. 결국 시어머니한테 뜨거운 미역국 세례를 받고서야 입을 닫고 구석에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남편이었던 그 자식은 참 매정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걸 이혼하고 나서야 알았던 게 가장 큰 문제였겠죠. 아이를 잃었을 당시에 대한 사건 말고도 그놈은 참 여러모로 나쁜 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1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 친부모님 같은 시어머님, 그리고 멍청했던 저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놈의 말에 끊임없이 세뇌를 당했고 그 말을 거부한다고 생각했지만 제 몸과 머리는 이미 그놈의 말대로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와, 저 여자 봐. 남자가 애쓴다 했어? 아니, 어떻게 여자가 저렇게 자기 관리를 안 할 수가 있냐? 저 여자 다리가 자기 허리는 되겠다. 와, 아니,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서 뭐 페미니즘이닌 남녀 평등이니 뭐 그런 소리들 해도 솔직히 말해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남자 여자 역할 있는 거 아닌가? 어? 그게 무슨 소리야?
그리고 자꾸 남들 가지고 자기가 왈가왈부 하지 마. 어? 만약에 다른 사람이 우리 보면서 저 여자가 어떻다 뭐다 하면서 뒤에서 내 얘기하면 자기는 기분 좋겠어? 참네. 그것도 다 본인 책임이지. 자기가 관리를 못했으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 아니야? 여자 역할이 뭐라고 생각해? 있잖아.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남자들한테 물어보잖아? 100이면 100, 10이면 10. 다 나랑 똑같은 생각일걸? 뭐가 됐든 결국에 남자한테 여자는 나를 상징해주는 또 다른 존재라고나 할까? 아니 진짜야. 그렇게 볼 게 아니라니까 그러네. 내가 같이 사는, 어? 내가 이렇게 딱 어깨 두른 채 데리고 다니는 여자가 너무 예뻐. 막 몸매도 너무 좋고 스타일도 좋아. 머리에 두른 것도 많아. 그럼 그 남자 위신에 선다 이거야. 미친놈이죠? 네. 저 인간은 저런 소리를 숨 쉬듯 내뱉었습니다. 정말 저런 생각이었으니 저런 말을 허구한 날 내뱉었겠죠. 여자는 남자의 상징성이다라는 그 말. 저는 지금도 그 말이 무의식 중에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만 정말 제 머리를 쥐어받고는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런데요, 저런 소리를 10년 가까이 듣다 보면요, 분명히 말도 안 되는 개소리라는 걸 알면서도 어느새 나도 모르게 다이어트에 대한 강박감이 생기고 집에 있어도 늘 화장하고 있고 그놈이 끊임없이 내 옆에서 내뱉는 말에 갇혀 살아가게 되더군요. 오죽했으면 제가 그놈 때문에 거식증까지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반응이 어땠는지, 과연 어땠을지 예상이 가시려나요? 자기야, 병원에서 받은 약 먹고 있는 거지? 얼굴이 반쪽이 됐네. 일어서 봐봐. 허리가 왜 이렇게 얇아졌어? 약 먹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내가 힘든 거라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대. 어떻게든 이겨내 봐야지. 병가 내는 것도 언제까지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걱정하지 마. 그렇긴 한데 그런데 확실히 저기 그 볼살 많았던 게 쏙 들어가니까 더 세련돼 보이긴 한다. 야, 허리가 얇아져서 그런가? 확실히 뭐랄까 좀 더 여리여리해 보인다고 해야 하나? 아유 미안. 아니 그런데 솔직히 내가 보는 것만 생각하면 지금 너무 예뻐서 야, 자기 다 낳기 전에 내가 중요한 모임 자리 있으면 미리미리 약속 잡아놔야겠다. 그래야 한 명한테라도 더 우리 와이프가 이렇게 예쁘다고 자랑할 거 아니야. 미쳤니? 미쳤어? 그게 지금 아픈 사람한테 할 소리야? 어떻게, 어떻게 그런 소리가 나와? 당신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멀쩡한데 뭐 옷 하나 사 입으려고 다이어트 하는 것도 아니고 나 지금 어지러워서 말하는 것도 힘들어. 회사도 못 나가고 있는 사람한테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야? 뭐? 모임에 데리고 다녀야겠다고? 야, 내가 무슨 네 장난감이야? 네 장난감이냐고? 그렇게 옆에 끼고 다닐 마네킹 필요하면 결혼을 하지 말고 그냥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면서 살지. 왜 나랑 결혼했어? 너는 내가 좋아서 결혼한 거야? 아니면 뭐 데리고 다닐 여자 필요해서 나랑 결혼을 한 거야? 어떻게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해? 정말 충격적인 말이죠. 그놈은 거식증에 걸려서 눈에 띄게 말라가는 저를 보면서 저런 소리를 했습니다. 지금 딱 보기 좋다며 모임에 많이 데리고 가야겠다라는 소리를 말이에요. 아니, 나는 농담한 거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전보다 지금 얼굴이 더 여자로서는 예뻐. 당신 예쁘다고 칭찬한 거야, 나. 그게 뭐 잘못된 거야? 그리고 내가 그냥 월급 받아먹고 다니는 다른 놈들이랑 같아? 나 사업하는 사람이야. 사업하는 사람이 모임에 와이프 데리고 나가서 귀 좀 살겠다는데 그게 뭐 잘못된 거야? 내가 잘 돼야 당신도 편하게 사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지금 당신 데리고 나가겠대? 내가 그 정도로 생각 없는 놈은 아니야. 왜 농담이랑 진담을 구분 못해서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 어? 지금 기분 나빠야 할 건 나야. 나라고. 그래서 뭐? 내가 당신한테 사과라도 해야 해? 나보고 지금 당신한테 사과하라는 소리야? 당연한 거 아니야? 당신이 지금 사람 한 명 완전 인간 쓰레기로 만들었어. 그것도 순식간에. 참, 남편 뒷바라지하는 게 그렇게 억울해?
지금 그렇게 악쓰고 화내는 것 보니까 거식증 그것도 별거 아닌가 보네. 짝! 너무 화가 나고 수치스러웠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정말 사력을 다해서 내 감정을 표현했는데 그놈은 그런 저를 보면서 거식증 그거 별것 아닌 거 아니냐는 소리를 했어요. 사람이 때린다고 아픈 게 아니더군요. 그놈이 무표정한 얼굴로 제게 하는 말 하나하나가 저를 짓밟아갔습니다. 그렇게 저한테 화를 내놓고는 집을 나서서 새벽녘이 되어서야 들어왔어요. 룸살롱을 갔던 건지 어디를 갔던 건지 그놈이 안방에 들어서자 향수 냄새, 술 냄새가 뒤섞여 제 코를 자극했죠. 그 냄새가 얼마나 역겹게 느껴지던지 저는 그 냄새를 맡자마자 화장실로 달려가 구역질을 했습니다. 그런 제 뒤에 대고 그놈은 잔뜩 취한 목소리로 비아냥거렸어요. 아주 대단하게 아프시네. 대단하게 아프셔. 남편이 왔는데 마중은 안 나오고 남편 보자마자 구역질을 해? 참네. 아이고, 손석현 인생 참 거지 같다. 손석현 결혼 참 잘했다. 아직도 저는 그 냄새를 떠올리면 손에 식은땀이 나고 속이 메스꺼리곤 합니다. 10여 년의 결혼 생활은 제게 여러모로 많은 흔적을 남긴 것 같네요. 거식증 사건을 기점으로 저는 그놈과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이가 멀어질수록 남편은 밖으로 돌기 시작했죠. 사업하는 남자라는 명목으로 말입니다. 일주일에 사흘 이상은 늘 술에 취해 들어왔고 그 사람 몸에선 늘 역한 싸구려 향수 냄새가 났어요. 옷에는 늘 여자들의 파운데이션이 묻어있거나 립스틱 자국이 선명히도 찍혀 있었죠. 저도 여자인데, 아내인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자로서 괴롭지 않았을 리가요. 따져 묻기도 하고 화가 나서 소금을 한 바가지 끼얹기도 해보고 울어보기도 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악을 쓰고 울고불고 해봐도 그놈은 늘 한결같은 대답을 했어요. 내가 나가서 그냥 놀고 오는 거야? 내가 이렇게 나가서 술 한 잔 마실 때마다 굴러다닌 돈이 몇 천이야? 그런데 나보고 그걸 하지 말라고? 자기야, 당신은 내 앞길을 그렇게 막고 싶어? 나는 있잖아. 내 앞길 막는 거 그거 진짜 끔찍이 싫어하거든? 막말로 내가 돈 벌어와야 당신이 편하게 사는 거 아닌가? 당신 회사에서 다달이 나오는 월급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잘 살까? 안 그래? 사업하는 사람이 나가서 여자 끼고 술 먹는 술집 가는 건 그건 당연한 거야. 다른 거래처들, 아니다. 하다못해 내 친구들 와이프들 만나서 한번 물어봐. 우리 남편이 접대한답시고 룸살롱 가는데 그게 싫다고. 그럼 그 여자들이 당신은 어떻게 볼 것 같아? 안쓰럽게 볼까? 속상하겠다고 뭐 당신 말에 맞장구나 쳐줄까? 그 여자들 당신 비웃어. 사업하는 남편 뒀으면 그 정도 각오는 했었어야지. 다시 말하는데 내 앞길 막을 생각하지 마. 알겠어? 나는 이 집의 가장으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야. 내가 가장으로서 할 일 하겠다는데 당신이 그걸 왜 난리야? 안 그래? 내가 늘 얘기했지. 남자랑 여자는 역할이 있는 거라고. 나는 내 역할 잘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은 당신 역할이나 잘해. 사업하는 남자들은 다 저런가요? 사업하는 남편을 둔 아내들은 저런 걸 다 이해하고 넘기시나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놈은 자기가 외도하는 걸, 다른 여자들이랑 시시덕거리면서 유흥을 즐기는 걸 다 집안일을 위한 일이야 라는 말로 제게 세뇌를 시켰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수준이 있지. 나는 바람 같은 거 안 피워. 내가 룸사롱에서 술이나 따르는 여자애들이랑 바람을 피울 것 같아? 참, 당신은 나를 어디까지 바닥으로 보는 거니? 그리고 내가 당신 생각대로 그렇게 바닥이면 내가 결혼한 당신도 바닥이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좀 적당히 바가지 긁어, 자기가 설마 하니 그런 수준 떨어지는 여자애들이랑 밖에서 따로 만나겠느냐, 뭘 하겠느냐 하면서 아주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래요. 그랬겠죠. 대신 그놈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습니다. 사업하면서 알게 됐다며 저도 몇 번 얼굴을 본 적이 있던 여자와 말이에요. 우리 구면이죠? 제가 보낸 건 잘 받아보셨어요?
먼저 연락을 해온 건 그 여자였습니다. 제게 자기네들이 얼마나 만나왔고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세세하게 알려주더군요. 이거는 저랑 그 사람이랑 같이 외도 놀러 갔을 때예요. 그때가 아마 예영 씨 생일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도 남의 생일날 남편까지 뺏어서 여행 다닌 게 내가 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내가 서울 와서 그 사람 데리고 같이 선물 골랐어요. 그 목걸이 하고 왔네요? 그거 내가 고른 건데 마음에 들었나 보다. 그 여자는 제게 사진을 보여주며 마치 친구에게 자랑하듯이 이야기했습니다. 참, 무슨 사이코패스를 만난 줄 알았네요. 제 생일날 일이 있다며 출장을 가야 한다던 그놈. 그놈은 그 여자와 외도로 여행을 다녀온 것이었어요. 선물이라고 줬던 그 목걸이도 그 여자가 골라준 거였죠. 그 말을 듣는데 그 목걸이를 차고 있을 수 있나요? 그대로 잡아뜯어서는 그 여자 얼굴에 던져버렸습니다. 애들도 있는 사람이 엄마로서 창피하지도 않아요? 어쩐지 그쪽이 골라서 이렇게 촌스러웠구나. 나는 그 인간이 어디서 이렇게 촌스러운 걸 사왔나 했네. 그래서 뭐 나한테 지금 이런 얘기하면서 원하는 게 뭔데? 뭐 얼마나 대단하고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지금 내 앞에 찾아와서 이러는 건데? 당신 애들한테 부끄럽지도 않아? 어머머, 그 사람 말이 맞네. 예영 씨 한 성격 하는구나. 성격만이지 눈치는 없나 보네. 왜 이런 얘기를 하겠어? 그 사람이랑 이혼하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이혼하면서 내 남편도 좀 설득해 줄래요? 그 인간이 나랑은 곧 죽어도 이혼 못하겠다고 질척거리는데 예영 씨가 가서 불 좀 지펴주면 그 인간도 알아서 이혼하겠지 싶어서. 철석. 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제 앞에 놓여있던 물잔을 들어 그대로 그 여자에게 끼얹었습니다. 드라마에서나 보던 행동을 제가 하다니. 그런 행동을 하면서도 저 스스로한테 놀랐네요. 그 여자가 저를 만만하게 봤던 건지 제가 눈 하나 깜짝 않고 자기한테 물을 끼얹자 온몸을 부들부들 떨더군요. 내가 네 말대로 성격만 있겠니? 오기도 있어. 내가 누구 좋아하라고 이혼을 해줘? 내가 니들 좋으라고 이혼을 해줄 거라고 생각한 거야? 너야말로 입만 있지 뇌는 없나 보다. 생각을 좀 하고 찾아오지 그랬어. 그 인간이 나 성격 더럽다는 거 더 말 안 해줬나 보네? 뭐? 네 남편한테 찾아가서 뭘 어떻게 하라고? 와, 참 더럽다 더러워. 그렇게 살고 싶어? 그래, 차라리 바람을 피울 거면 멀쩡한 인간 만나서 바람을 피우지. 너는 골라도 어떻게 그런 놈을 골라? 하긴 네가 나 찾아와서 이딴 개소리 하는 거 보면 수준 똑같은 것들끼리 만났겠지. 나 이혼 안 해.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줘? 니들 좋으라고 하는 짓을 내가 할 것 같아? 나 절대 안 해. 너는 사람 잘못 골랐어. 이 사진 이거 내가 가져가도 되지? 보아하니 바람 피우는 게 어지간히 자랑스러운 모양인데 내가 너 대신해서 온 동네방네 다 자랑해줄게. 네 자식들 다니는 학교에도 소문내주고 네 직원들한테도 내가 전부 다 얘기해줄게. 고맙지? 고마우면 네가 주차비 내고 가. 알겠니? 뭐 저런 게 다 있어? 야 그래, 마음대로 해. 네가 그런다고 그 사람이 나랑 헤어질 것 같아? 네 마음대로 해. 나도 다 필요 없으니까. 네가 그딴 식으로 나오니까 네 남편이 너한테 질리지? 저도 제가 무슨 정신으로 저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저는 상간녀의 말을 들으면서 절대 이혼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어요.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주나 그 생각뿐이었죠. 상간녀 아이들은 불쌍했지만 내가 받은 상처를 이대로 안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은 채 그것들을 피말라 죽게 하고 싶었어요. 저는 상간녀가 자랑스럽게 내밀었던 사진을 가지고 상간녀 아이들의 학교, 남편의 직장, 상간녀의 회사에까지 싹 뿌렸습니다. 그 사실을 안 남편 놈은 노발대발 난리였고요. 와, 그냥 이혼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혼하면 박예영 너도 편하잖아. 너는 진짜 항상 상황을 극한까지 끌고 오는 게 있어. 그렇지? 진짜 질린다 질려. 그래, 이혼하기 싫으면 해주지 마. 어디 네가 얼마나 버티는지 보자. 어? 남편 놈은 저 말을 마지막으로 남긴 채 다음 날부터 잠적을 해버렸습니다. 한두 달은 저도 그 인간을 찾지 못했어요.
상간녀의 남편이 제게 연락을 해왔었거든요. 자기 아내가 사라졌는데 혹시 남편 어디 있는지 아냐고 말입니다. 그때 알았죠. 이것들이 지금 같이 날랐구나 하고 말입니다. 제 남편이었던 그놈이 아주 여자에 제대로 미쳤던 건지 그 인간 하던 사업까지 정리하고 잠적을 했었어요. 물론 시어머니도 그 상황을 아시게 되었죠.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한참을 우셨습니다. 당신이 자식을 잘못 키워서 얘가 이렇게 고생을 한다고 말이에요. 예영아, 너 그놈이 나중에 찾아와서 싹싹 빌어도 절대 눈 하나 깜짝하지 마. 그럼 그거 내 자식 아니야, 어? 내가 그놈 가졌을 때 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아이고, 예영아, 내가 그냥 하는 소리 아닌 거 알지? 나랑 너희 신우이가 너 얼마나 아끼냐. 네 신우가 지금 난리야. 그놈 그거 잡아서 죽여야 한다고. 너 그놈이랑 이혼해라. 이혼해. 네가 뭐 한다고. 네가 뭐가 부족해서 그런 놈한테 속 썩어가면서 세월을 보내. 그냥 이혼해, 예영아. 이혼해라. 아니요, 어머니. 저 절대 이혼 안 해요. 못 해요. 제가 이혼해주면 그것들 보란 듯이 결혼해서 자기네들 부부라고 가족이라고 떵떵거리면서 살 텐데 제가 그 꼴을 어떻게 봐요? 어머니, 그 인간이요. 애가 싫었던 게 아니라 그냥 저랑 애를 갖고 싶지가 않았던 건가 봐요. 그 여자 애들도 데리고 갔대요. 그 여자 남편이 전화와서 한다는 말이 애들 엄마가 그 사람이랑 애들 키울 거라고. 애들도 데리고 갔대요.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말이 돼요, 어머니? 네. 제가 아이를 유산했을 때도 적당히 좀 하라며 짜증을 내던 그 인간. 아이는 자기 인생에 방해가 되는 거라고 했던 그 인간. 그 인간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상간녀의 자식들을 키우겠다고 했답니다. 시어머니는 그 사실을 알고 거의 기절할 것처럼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몇 개월 내내 그냥 이혼하라고 그런 놈이랑 살지 말라며 눈물을 흘리셨죠.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는 여느 때와는 다른 기운을 풍기며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서류 한 장을 내밀었죠. 예영아, 나 너한테 이 집 주고 너희 신우 있는 대로 갈 거야. 한국에서 하던 사업 싹 정리했다. 내가 너한테, 아이고, 그놈이 너한테 한 걸 생각하면 내 전 재산을 다 줘야 하는 게 맞는데 나도 인간인가 보다. 그래도 내가 예영이 너한테 빚은 갖고 가야 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안 받겠다는 소리 할 생각 말고 이 집 받아. 너 이 집 받아야 내가 편하게 살아. 응? 받아. 아이고, 이걸 두고 내가 어떻게 가나. 예영아, 나랑 같이 가자. 응? 네 신우도 그 자식 그거 자기 동생 아니라고 난리야. 당장에 너 끌고 가서 이혼 도장 찍게 하고 너랑 같이 미국으로 들어오라더라. 내가 너 혼자 두고 어떻게 가겠니? 응? 지금이라도 이혼하고 이거 싹 다 정리해서 너 갖고 너랑 나랑 같이 미국 가자. 응?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가 살고 있던 그 집을 제게 주신다며 서류까지 작성해서 오셨습니다. 그 집은 시어머니 명의였어요. 당신 아들의 그릇을 알고 계셨던 건지 자기 명의로 해달라는 남편놈 말을 무시하고 끝까지 시어머니는 시어머니 명의로 그 집을 갖고 계셨죠. 그러면서 제게 같이 신우가 있는 미국으로 가자고 하더군요. 저 혼자 여기 남겨두고 갈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주는 그 집 거절하지 않고 받았습니다. 미국으로 함께 가자는 말은 거절했지만 말이에요. 어머니, 저 어머니가 주시는 거 받을게요. 저 이 정도는 받아도 되는 사람이죠? 어머니, 저 자주 갈게요. 어머니가 이 집 주셨으니까 이제 돈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어머니, 저 그 사람이랑 이혼해도 어머니한테 가도 되죠? 어머니랑 형님 뵈러 가도 저 만나주실 거죠?
어머니 잘 사는 모습만 보여드렸어야 하는데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네가 죄송할 게 어딨어. 아이고, 이걸 어떻게 두고 가나. 당연하지. 당연히 와야지. 예영아, 너 꼭 와야 해. 나랑 너희 신우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나 그놈 안 보고는 살아도 우리 예영이 안 보고는 못 산다. 예영아, 꼭 보러 와. 알겠지? 너 마음 정리되거든. 여기 이 변호사한테 연락해. 내가 다 얘기해뒀다. 아이고, 이 불쌍한 것. 아이고. 제가 살면서 저희 시어머니처럼 멋진 사람을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 싶어요. 시어머니는 제게 집을 주는 건 물론이고 마음 정리되거든 이혼할 때 필요한 변호사까지 저를 위해 다 준비해 두셨더군요. 당신의 아들이지만 그 자식의 한 행동은 절대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와 눈물의 이별을 하고 저는 서서히 이혼에 대한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1년여 만에 잠적했던 남편이 제게 연락을 해왔죠. 참 독하다 독해. 어? 참 독해. 당신 그 고집은 누구 닮은 거야? 아, 그래, 그래. 내가 다 미안해, 어? 내가 당신한테 사과할게. 내가 다 잘못했어. 그러니까 이제 이혼하자. 수영이 알지? 수영이 이제 초등학교 입학해야 하는데 호적정리가 돼야 한다네. 우리 와이프 남편은 이혼 도장 진작에 찍었어. 이제 당신이랑 내 관계만 정리하면 되니까 도장 좀 찍자. 이 정도까지 질질 끌고 왔으면 당신도 그만 놔야 하는 거 아니야? 내 마음 떠난 거 알겠지? 위자료 1억 줄게. 그 정도면 나 당신한테 사과 표시 충분히 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놈 입에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 와이프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참 너무도 자연스럽더군요. 그놈은 자기가 키우는 상간녀 막내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하니 이제는 정말 이혼해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참 뻔뻔하죠? 마치 제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 마냥 얘기를 하는데 어이가 없었네요. 그러면서 자기 엄마한테 이야기를 해 그 집을 팔겠다고 했습니다. 집을 판 돈에서 제게 위자료 1억을 주겠다고 말이에요. 그때 머리가 번뜩하더군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래? 네 귀한 자식 초등학교 입학을 하게 해줘야지. 이혼해 줄게. 대신 나한테 위자료 재산 분할해서 나한테 줘야 할 돈 먼저 입금하면 내가 그때 이혼 도장 찍어줄게. 그 전까지 나도 싫어. 당신 말 빌려서 하면 막말로 나도 보상은 받아야 하지 않겠어? 내가 너 같은 인간이랑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 아니야? 그리고 어머니한테 이혼 얘기하는 거 그건 나중에 해. 집 하는 거야 뭐 핑계 댈 건 많잖아? 당신 사업 힘들어져서 그런다고 하면 되는 거고. 아니야? 어쨌든 나는 위자료 재산 분할해서 받을 돈 그거 미리 받기 전까진 이혼 도장 찍어줄 생각 없으니까 알아서 결정해. 내 계좌로 돈 보내고 나한테 연락해줘. 그럼 깔끔하지? 저도 생각이 있었죠. 나름의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놈이 먼저 얘기한 위자료 얘기에 힌트를 얻은 거였죠. 그놈이 혹시나 제가 시어머니한테 그 집을 넘겨받았다는 걸 알게 될까봐 시어머니가 충격받으실지 모르니 나중에 이혼 이야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이혼 도장을 찍어주는 조건 중 하나로 내밀었죠. 내가 주겠다는 위자료 1억, 그리고 내가 변호사를 통해 알아본 재산 분할 금액을 미리 입금해 준다면 이혼 도장을 찍겠다고 말입니다. 입금했다. 서류 보낼 테니까 도장 찍어서 보내줘. 서류 보내면서 문자 주고. 어지간히 저랑 이혼을 하고 싶었었나 봐요. 그놈은 정말로 딱 일주일 만에 위자료와 재산 분할 금액을 제게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혼 서류도 곧장 보내왔죠. 그 당시 저는 이미 집을 내놓은 상태였어요. 시간이 지나서야 친구들은 제게 말했죠. 너는 10년 동안 적금 부은 거 한꺼번에 받은 거라고 말입니다. 물론 우스갯소리로 말이에요. 친구들도 다 알고 있었죠. 제가 당시에 얼마나 힘들어 했는지 말입니다. 무너져가는 제 옆을 지켜준 건 친구들이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저는 제 몫을 챙길 만큼 챙겼고 그놈과 이혼 도장까지 찍었어요. 아유, 개운하다. 당신도 개운하지? 솔직히 말해봐. 1년 내내 얼마나 이를 갈고 살았을까? 내가 당신 독한 거 이번에 제대로 알았잖아.
뭐 그래도 10년 가까이 한 집에서 부부로 살았는데 우리 인사는 제대로 하자. 악수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그리고 당신 말대로 우리 엄마 나랑 당신 이혼한 거 알면 기절하실 것 같더라. 그래서 일단은 말씀 안 드렸어. 누나한테도. 그러니까 당신도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티 안 나게 주기적으로 엄마한테 연락 좀 드려주라. 어차피 엄마랑 누나도 당신이랑 나 사이 안 좋은 거 알고 있으니까. 굳이 둘이 같이 연락 안 해도 될 거 아니야?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잘했잖아. 그러니까 그 정도는 좀 해줘. 그래. 어머니랑 형님한테는 내가 당연히 그렇게 해드려야지. 나한테 준 위자료랑 재산분할 금액 그거 대출받은 거라며? 그 여자가 나한테 말하더라. 자기네들 대출받아서 나한테 돈 준 거니까 무조건 이혼도장 찍어달라고. 자기 딸 초등학교 입학해야 한다면서. 얼른 그 집 팔아서 대출금 갚아. 애들 둘이나 키우려면 돈 많이 들 텐데. 늙어서까지 일하기 싫으면 그 돈 갖고 어떻게든 잘 살아야 할 것 아니야? 안 그래? 걱정하지 마.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어쨌든 앞으로 보는 일은 서로 없게 하자. 서로 연락하는 일도 없게 하고. 아니다. 이 자리에서 그냥 서로 번호 지우고 차단하자. 오케이? 그놈은 제 핸드폰에서 자기 연락처를 차단하고 지웠어요. 저도 그놈 핸드폰에서 제 연락처를 차단하고 지웠죠. 그것들 대출을 받아서 제게 그 많은 돈을 준 것이었거든요. 어지간히 이혼을 하고 싶었나 봅니다. 저야 뭐 고마웠어요. 대출까지 받아서 준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할 텐데 얼마나 통쾌한 복수인가요? 2번 다시 얼굴 보는 일 없게 하자. 2번 다시 연락도 하지 않게 하자던 그놈은 얼마 안 가서 저하고 연락이라도 하기 위해 주변 지인들한테 진상짓을 널어댔습니다. 야, 그 인간 그거 왜 그러니? 나한테 너 어디 갔냐고 네 연락처 바뀌었냐고 아주 난리더라. 나보고 네가 예영이 숨겨줬냐고. 어우 난리. 너 미국에서 한두 달 더 놀다가 와라. 알았지? 그 인간 그거 아주 독이 제대로 올랐어. 야, 그것들 지금 파산 신청까지 했다더라? 내가 그 얘기 듣는데 웃음 참느라 아주 죽는 줄 알았어. 뭐야, 예영이야? 야, 예영아. 그 자식 그거 있지. 아주 쪽박 제대로 찼어. 그 여자 있잖아? 어머머, 야, 그 여자 그거 다단계로 그 돈 번 거였대. 그 밑에 사람들이 그 여자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난리라더라. 너한테 간 돈 중에 그 여자가 자기 직원들한테 그거 돈 다 긁어모은 것도 같대. 야, 아무튼 너 진짜 2달 정도는 있다가 와. 올 때 선물 사오고. 하지만 저는 그 당시에 국내에 없었어요. 이혼을 하자마자 바로 비행기에 몸을 실었거든요. 이제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아니지만 어쨌든 저한테는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2분이 있는 그곳으로 말입니다. 새 여자가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어요. 서로에게 미안해서 말입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정말로 그놈과 연을 끊었어요. 연락이 와도 받지 않았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고 했죠. 처음에는 저 때문에 일부러 그러시지 말라 말도 했지만 2분은 정말 당신들이 싫어서 그런 거니 마음을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참, 가족에게까지 외면받은 인간이라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아시겠죠? 제가 그런 인간이랑 10년을 살았네요. 저도 어지간히 미련한 여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미련한 여자가 마지막 복수는 통쾌하게 했으니 너무 답답하다고들 말씀하지 말아주시겠어요? 그래도 저 복수 잘했으니까요. 저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길고도 길었던 답답하다면 답답했을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